저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 전교에서 노는 일진 무리들에게 가난함을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학폭 피해자입니다. 어릴 적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학용품은 가격이 저렴한 걸 썼고 초등학교 때는 옷도 한정된 몇 벌만 빨아서 돌려 입었어요. 반 친구들은 제가 가난하고 옷도 거의 매일 같은 것만 입는다는 이유로 놀리고 뒤에서 수군거렸는데요.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몇몇 조용하고 착한 친구들이 제 편도 들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줘서 그렇게 외롭진 않았어요. 그때 제 옆에 있어줬던 고마웠던 친구들과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연락하고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학교 때 저 혼자 다른 학교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는데요. 저를 괴롭힌 아이들 중 대장인 애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부자 일진이었는데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. 걔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집에 돈이 많아서 정치인들도 드나든다고 하고 선생님들도 그 애는 함부로 못하는 게 눈에 다 보였어요. 그 무리들에게 당했던 괴롭힘을 하나하나 말로 다 하라면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. 야, 100원만 줘봐. 100원 달라고? 왜? 매점 가서 컵라면 사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잖아. 나중에 줄 테니까 빨리 빌려줘. 일진들이 뒤에서 킥킥대고 저를 비웃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100원을 그 일진에게 줬는데요. 그렇게 100원, 200원씩 주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없을 때 제 지갑까지 손대서 돈을 가져가더라고요. 복도를 지나갈 때 저를 발견하면 일부러 제 쪽으로 붙어서 제 어깨를 치고 갔고 교복은 색이 바래서 이상하다며 누가 버린 거 주워 입은 거냐고 놀렸고요. 일진들의 표적이라 급식은 늘 혼자 먹어야 했고 소풍을 가도 수련회를 가도 함께 밥을 먹어줄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. 정말 충격이었던 건 다른 반이었던 일진이 체육복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던 적이 있었는데요. 그런데 다음날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교내 쓰레기장에 제 체육복이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. 저는 그 일진에게 찾아가 내 체육복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는데 네가 버렸냐고 물었는데요. 그 애는 당당하게 더럽고 냄새나길래 내가 대신 버려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대신 처리해준 걸 고마워하래요.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진들의 괴롭힘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점점 내성적이 되어갔는데요. 저는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잊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새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. 나중에 사범대에 진학해 선생님이 되었지만 마음속 한은 다 풀리지 않았고 학생들을 볼 때면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. 그러다 우연히 제가 갖고 있던 응어리가 한 방에 풀리는 계기가 생기는데요. 김 선생님, 이번 주에 시간 비면 공무원 시험장 감독 안 갈래요? 저는 용돈도 벌 겸 공무원 시험장의 감독관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. 공무원 응시생들 얼굴을 한번 둘러보다가 잊을 수 없는 한 얼굴을 보고 말았는데 그 일진대장이 응시자 명단에 있더라고요. 마지막까지 교재를 보느라 제 얼굴을 못 보고 열심히 공부 중이던데 그런 장소에서 그 애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거기 맨 끝줄. 시간 됐으니 교재 다 치우세요. 저는 긴장을 빼고 그 애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는데요. 그 애는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잠시 불만 섞인 표정이더니 뭔가 생각난 듯 깜짝 놀라서 책을 후다닥 정리하더라고요. 평소에도 행실이 나쁘고 반칙을 밥 먹듯이 했던 애라 학교 다닐 때는 주관식까지 컨닝하려 했다가 들키기도 했는데요. 그래서 저희 시선은 그 일진에게 꽂혀 있었고 일부러 그의 주변을 자주 감독하러 돌아다녔습니다. 그런데 시험이 끝날 무렵 일진이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마킹 실수했다며 답안지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요. 저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종 울리면 안 기다리고 바로 걷어갈 거니까 마킹 실수하지 말라고 꼽주고 새 답안지를 줬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일진은 종이 울릴 때까지 마킹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. 거기 맨 끝줄. 펜 놓고 손 책상 밑으로 내리세요. 잠시만요. 조금만 더 하면 다 끝나요. 자꾸 제 근처에서 돌아다니시니까 제가 긴장해서 실수했잖아요. 감독관이 감독하러 돌아다니지
그럼 가만히 있어요? 빨리 팼나요? 제가 다방카드를 거들어 갔더니 아까와는 달리 얼굴을 싹 바꾸고 엄청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. 감독관님, 죄송해요. 딱 30초만 주시면 안 되나요? 제발 부탁이에요. 저는 처음으로 일진에게 죄송하다 이 한마디를 들었는데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.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나이 먹고 감독관과 응시생의 입장에서 듣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. 사정은 참 딱하네요. 그런데 안 되는 걸 어쩌죠? 그러게 빨리 마킹하라고 했잖아요. 저는 그 애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고 저를 보는 그의 얼굴은 잔뜩 울상이 되었어요. 고등학교 친구 중에 걔 소문을 아는 애가 있다고 해서 그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됐는지 대충 들을 수 있었는데요. 자기도 안 친해서 진짜 정치인이 드나드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집이 진짜 부자긴 했대요. 그런데 대학 다닐 때쯤 그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동네에서 이사 갔다는 소문이 났다는데요. 자기도 다른 애 통해서 들었는데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그의 학교 동창이 본 적이 있었대요. 아는 얼굴 보고 쪽팔렸는지 그 다음에 가니까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장에서 겪었던 일 얘기했더니 자업자득이라네요.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니 결국에는 남에게 굽신거릴 일이 생길 줄은 자기도 몰랐겠죠?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 고소하고 시원한데 잘못한 사람들 나중에 업보 돌려받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봐요.